안녕하세요. 하이CNC 팀 까르페디엠 고척고 담당 강사 차경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분석 영상을 통해서 고척고, 작년 고척고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한 전반적인 난이도 그리고 각 단원별 문항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총평 및 대비법 그리고 저희 팀 까르페디엠 교재와 시험 문제가 얼마나 유사하게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제 경향부터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출제 경향에서는 학교 시험 난이도 그리고 각 단원별 어떤 문항수가 얼마나 많은 문항수가 출제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같은 페이지에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중간고사를 먼저 보면 객관식과 서답형이 모두 출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말고사에서는 객관식에서 전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대한 난이도부터 알아보자면 하랑 중하에서 16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될 만큼 평이했었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상 그리고 상, 최상에서 다해서 총 한 문제가 출제가 될 만큼 시험이 쉬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쉬웠지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4단원, 5단원, 6단원 이 핵심 단원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될 만큼 주요 단원에 많은 문제를 내는 그런 경향성은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가 조금 더 메인인 것 같아요. 중간고사가 아무래도 평이하게 시험에 나왔다 보니 기말고사에서 중상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최상 난이도까지 다 해서 9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상 난이도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상난이도가 이전 시험 중간고사에 비해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보니 아이들이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쨌든 중요한 단원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할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희 팀 까르페디엠 교재와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가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제가 시험에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를 주교재라고 부르고 그 주교재에서 학교 문제가 얼마나 비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고사 객관식 9번 문제가 특정 식에 대한 제곱의 값이 특정 식에 대한 제곱의 값에 대해서 특정화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객관식 10번, 중간고사 객관식 10번에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위치가 다음과 같이 변동이 되었을 뿐 어쨌든 물어보는 경향성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같이 한번 보자면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 문제가 숫자가 2022, 2024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파트가 중간고사 2단원에 해당하는 가장 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가 서답형 4번, 중간고사 서답형 4번에서 숫자만 달라진 형태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수업을 함께 했던 아이들은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다 맞췄던 기억이 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문제를 갖고 와봤고요. 기말고사에서도 실제 이 숫자가 3과 2가 4와 1로만 변경이 되었을 뿐 물어보는 형태가 완전히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 16번에서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 문제에서 세 직선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기서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출제될 만큼 저희 팀 까르페디엠 교재와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한 유사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이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설명회를 마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모두 보이게끔 페이지를 준비했고요. 같이 한번 보자면 중간고사는 굉장히 평이했던 시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척고는 평균적으로 항상 이 중간고사의 기말고사의 중간에 사이에 해당하는 난이도, 즉 상문제를 선어 문제를 항상 꼭 넣어두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기에 중간고사가 굉장히 평이했다 보니까 기말고사를 아이들이 좀 방심을 해서 이런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을 때 대응을 못해서 등컷이 하락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중간고사가 평이했기 때문에 등급컷이 높았고 시험이 쉬운 만큼 한두 문제의 실수로 등급이 많이 갈려졌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학교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제가 느끼기에는 혼합형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혼합형이라는 건 보통 시험 범위가 1단원부터 6단원이라고 해당을 하면 2단원과 3단원을 함께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 걸 혼합형 문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고척고에서는 1단원에서 문제가, 2단원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여러 단원을 함께 묶어놓은 혼합형 문제에 대한 대비보다는 각 단원별 유형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리는 시험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이 기말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칠 때 각 단원별 유형 정리와 더불어서 충분한 반복 학습을 가능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러면서 오답 노트를 활용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했고 이 오답 노트를 제가 상위권 아이들을 데리고 모의고사 문제들을 오답 노트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상위권들한테 해당되는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학교 프린트 그리고 제가 수업시에 사용하는 이 주교재만 풀 수 있어도 학교 시험의 중난이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던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중하위권 학생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학교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나는 상위권이다라고 느껴진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되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의 대비법을 좀 많이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때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옛날에 있는 모의고사보다 최근 기출을 활용하는 추세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최근 기출 모의고사에 대한 활용을 많이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고척고 내신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법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마쳐보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